가상화폐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을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갑작스럽게 폭락했던 2018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 이대로 괜찮은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가상화폐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주요 시세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끝을 모르고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그 한 달 새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1억 원도 넘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8천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건데요. 지난 24일 한때 3,800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 오늘 오전 다시 4,70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반짝 상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역대 최고치인 8천만 원 선을 기록했던 지난달 14일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이 50% 떨어졌다고 설명을 해줬지만 이 장중에 고점과 저점까지 합한다면 변동성은 그거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것 같은데 특히 요즘 들어서 가상화폐 가격 비트코인이 좀 급락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비트코인을 지지하던 일론 머스크가 돌연 테슬라 전기차 구매일 비트코인 사용을 중단한다는 트위터 글이 첫 번째 폭락을 이끌었습니다. 그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또 발표한 후 가상화폐 가격은 또 한 번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규제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또 하나 밀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요. 전 세계 웬만한 그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도 상용화에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오는 8월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고 한 상태인데요. 디지털 화폐가 가상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앞으로 디지털 화폐, 또 디지털 위안화, 또 디지털 달러 등이 언급될 때마다 가상 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중국과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띄우니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미국 태굴업자들과 모임을 열고 또 북미 채굴협회를 결성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 협회를 결성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코인을 채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부터 가상화폐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채굴 이슈만으로는 지금의 낙폭을 계속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부정적 이슈로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의 발언부터 중국의 규제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CBDC 작업 착수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세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긴 한데 다만 특히 젊은 2030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 시장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도 클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악재도 악재지만 가상화폐 구조상 단시간에 가격이 2배에서 또 3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10분의 1로 줄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년에 365일 또 하루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다 보니 밤잠을 설치며 시세표만 보는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시세가 출렁일 때마다 가슴을 움켜잡는 건 개인 투자자들일 겁니다. 그 최근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크게 보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2명의 투자자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한 달 전에 투자를 해서 이제 한 40% 정도 지금 손실을 본 상태고요.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손실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액을 다 손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반만 손절을 하고 좀 들고 가려고 합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한 2천 정도로만 늘렸어요. 장이 한번 턱 고꾸라진 날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때 절반 이상을 현금화하고 한 700만 원을 들고 있었어요. 그게 한 300만 원대로 내려온 거죠.
네, 일각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수백에서 또 수천만을 달하는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참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고 급락세가 최근 들어서 더 가팔라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2018년의 악몽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비슷합니까? 네, 그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자 2,800만 원에 이르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면서 300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일제히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8년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18년도 폭락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그 투자를 늘리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또 기관들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도 2018년도와 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극심한 그 변동성에 염증을 느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더 이상 기관 투자자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 시각도 있습니다. 실체 없는 가상화폐에 한계가 왔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장기적으로 더 크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